본 협약을 위해 자리해 주신 기관장님들과 관계 연구진들께 진심으로 오늘 이 자리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모색을 위해 서울시가 했습니다. 해당 기관장님들께서는 소개가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한국재정학회 김종오균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장입니다. 오늘은 디딤돌 소득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 여러 기관이 함께 힘을 모으는 아주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어주신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최유석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경제학회 이두원 부회장님, 또 한국노동경제학회 김진영 회장님, 한국재정학회 김종웅 회장님, 안심소득학회 박기성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를 함께 나가실 서울시 복지재단의 진수희 대표이사님과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성장의 터널에 갇혀 있다고 봐도 틀림이 없겠습니다. 양극화의 그늘은 짙어지고 있고 계층이동 사다리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약자를 위한 복지란 무엇인지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2022년 7월에 제가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강력하게 추진했던 사업이 바로 이 디딤돌 사업, 디딤돌 소득, 즉 옛 안심소득 시범 사업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소득 실험은 아주 유의미했습니다. 디딤돌 소득의 보장 탈피율은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수급률보다 높은 8.6%에 달했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 상박형 복지의 효과가 분명하게 입증된 것입니다. 저는 디딤돌 소득 시범 사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스스로의 성장과 발전이 없는 복지는 진정한 복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서 개인의 소득이 늘어나고 가정 경제가 회복돼서 지역사회와 국가 번영까지 이뤄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지의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성장만이 가장 강력한 복지라는 생각으로 다시 성장하는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성장의 가치가 증명된 디딤돌 소득이 이제는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협약에 참여해 주신 여러 기관과 기관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전문가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소중한. 네,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장을 맡은 한림대학교 최유석입니다. 5개 학회를 대표해서 인사말을 하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디딤돌 소득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협력을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제안하고 발전시켜 주신 오세훈 시장님, 서울시 관계자, 관계 연구기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시가 추진해온 디딤돌 소득의 성과가 무엇인지 엄밀하게 평가하고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의도한 성과가 나타나는지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업입니다. 시범 사업 결과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고 근로소득이 향상되고 탈수급률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자립이라는 시민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동시에 달성한 것입니다. 매우 획기적인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앞으로도 이 제도를 서울시와 전국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확대 시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나 장애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디딤돌 소득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증진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약에 참여한 학회에서는 디딤돌 사업의 정책에 필요한 후속 과업에 대한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서울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디딤돌 소득이라는 아이디어를 싹 틔우고 면밀하게 실행하고 그리고 발전시키는 데 고생하신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서울시 관계기관
연구기관 여러분께 뜨거운 찬사를 보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으로 기념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른 포즈로 한 번 더 촬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네, 다음으로는 대형 협약서를 들고 대형 협약서를 드시고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K복지 비전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서울시 디딤돌 소득의 성과를 소개하고 대한민국 복지를 이끌어 나갈 원대한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디딤돌 소득은 서울시정의 핵심 가치인 약자와의 동행을 떠받치는 대들보 같은 사업입니다. 2021년 민선 7기 공약이었고 2022년 민선 8기 시작과 동시에 추진했을 만큼 제가 임기 내내 공을 들였던 사업인데요. 그만큼 애정도 깊고 또 성과에 대한 확신도 아주 큽니다. 저는 디딤돌 소득의 특징을 잠재력을 꽃피우게 한다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디딤돌 소득은 우리 사회 약자들의 근로력을 높이고 가정과 지역사회, 국가경제까지 그 성장의 잠재력을 선순환시킵니다.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성장 동력 디딤돌 소득의 전국 확대를 위한 첫걸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은평구 녹본동에서 일어난 화재로 중증 장애 소녀가 사망하는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에 속합니다. 그러나 낡은 빌라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린 딸의 장애아동수당 17만 원 외에는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복지제도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난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 사회 약자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모든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돌봄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바로 지난주인 3월 19일에도 강남구 신사동에서 남성분이 홀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위 가구의 발굴과 제도의 안내는 되었지만 시적절하게 꼭 필요했던 지원까지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현 복지제도의 복잡한 신청과 사후 지원이라는 맹점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사건입니다. 위기 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긴급복지 또한 일회성 정책으로 지속가능성과 자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현 디딤돌 소득 모델을 적용했다면 간편한 신청 절차와 선제적 지원으로 월 10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고민, 디딤돌 소득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존의 복지제도는 극빈곤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계유지 정도만 지원하는 등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조건이 엄격하고 문턱이 높아서 수혜도 쉽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고령화 문제와 저성장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한 고용 분화로부터 약자의 삶을 지켜내기에는 기존의 복지제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최초의 소득보장 정책 실험인 디딤돌 소득은 다릅니다. 취약계층에게 하후 상박형 구조로 더 넓게, 더 높은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우리는 디딤돌 소득이어야만 할까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디딤돌 소득을 비교한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를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프의 노란 삼각형 면적이 지원을 받는 대상 범위와 지원금의 수준인데 극빈곤층에게 최소한의 보장만을 지원하는 생계급여와는 달리 디딤돌 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폭 넓게 지원합니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 65%를 대상으로 한 모델을 보시면 현행 복지제도와 비슷한 정도의 최대 보장금액 78만 원으로 더 큰 면적의 많은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일해서 버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처분 가능한 소득, 즉 정부 지원금과 합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옆에 보시는 기준중위소득 85% 대상 모델은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 모델인데, 이 또한 기존의 빈곤층은 물론이고 소득이 불안정한 계층까지 포괄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소득은 그 이름처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딛고 오를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진짜 복지 모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기본소득과 디딤돌 소득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금액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기본소득은 결국 취약계층에게는 여전히 부족하기만 하고 초고소득층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무차별 복지입니다. 그러나 취약계층을 선별해서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디딤돌 소득은 제한적인 재정으로도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매우 효율적인 약자 복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디딤돌 소득으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소득의 형평성도 함께 높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과 디딤돌 소득의 재원을 직관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에게 1년에 100만 원씩, 즉 월 8만 3천 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시행하려면 연간 51조 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반면에 디딤돌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일 때 36조 6천억, 65% 기준일 때는 13조 원의 추가 소요액이 필요합니다. 매월 8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과연 고소득층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훨씬 적은 재원을 들여서 저소득층에게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넉넉하게 차등 지급하는 것, 둘 중 어떤 것이 효용 가치가 있을지 여러분들은 그 정답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3년간의 시범 사업으로 그 효과가 바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3단계에 걸쳐서 총 2076가구에 대해 디딤돌 소득을 지급해 왔습니다. 2년 동안 디딤돌 소득을 지급한 결과 디딤돌 소득을 지급받기 이전보다 근로소득이 증가한 가구는 31.1%이고 더 이상 디딤돌 소득을 받지 않아도 되는, 다시 말해서 탈수급한 가구는 총 8.6%입니다. 디딤돌 소득을 지급한 동일 기간에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보장 탈피율은 사회보장제도 시스템 통계 기준으로 서울시가 자체 분석해보니 0.22%였습니다. 디딤돌 소득은 보장 탈피율에서 기존 복지대지 대비 40배 가까이 월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외 석학들의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빈곤 퇴치 연구로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에스테르 뒤필로 교수는 통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선별적인 지원이 더 좋다고 생각하며 내가 설계에서도 이렇게 했겠다, 최대의 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지난해 서울 국제 디딤돌 소득 포럼에 참석한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퍼드대 교수도 과학적 체계적이다,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하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복지의 틀을 바꾸는 혁신적인 시도인 만큼 디딤돌 소득이 잘 시행되고 안착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행 제도와의 모순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시는 약 95종의 현행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성을 들여다보고 정합을 맞추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지금의 빈곤 고위험층 지원을 넘어서서 소득은 약간 높지만 빈곤 확률이 높은 빈곤 위험층, 그리고 급격한 소득 변동으로 생활이 불안정한 저소득 불안층까지 새로운 정책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빈곤해지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에 나서서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기능과 목적이 유사한 생계지원형 현금성 급여는 디딤돌 소득으로 통합하면 제도 간 중복 지원도 방지하고 효과는 높아져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은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누려야 더욱 좋겠습니다. 서울시는 최적의 디딤돌 소득 모델을 구축해서 단계적으로 전국화해 나가겠습니다. 대도시인 서울과는 사회 경제적 여건이 다른 농어촌, 도농복합지역, 그리고 인구 소멸 위험지역 등의 전국화 가능한 최적의 디딤돌 소득 모델을 구축해서 전국적인 제도로서의 완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에 앞서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경제학회 등 5개 국내 학회와 연구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문기관과 함께 실증적인 연구를 더욱 꼼꼼하게 해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는 매년 유사한 현금성 수단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슷한 제도가 얽혀 있다 보니 재정은 재정대로 투입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합니다. 이러한 복지 함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해법은 디딤돌 소득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디딤돌 소득을 중심으로 한 K복지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득 보장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디딤돌 소득을 중심으로 유사한 현금성 지원, 복잡한 소득 보장 체계를 손보겠습니다. 더 간결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전면 개편해 가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급격한 인구 변화 속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혁 없이는 취약계층의 내일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디딤돌 소득과 연계한 기초연금 개편으로 대안적 복지를 완성하겠습니다. 셋째, 선제적 복지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복지급여를 통한 소득 지원을 넘어서 사회 서비스까지 연계한 K복지의 틀을 확립하겠습니다. 디딤돌 소득을 중심으로 돌봄, 고용, 취업, 교육 등이 어우러져서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통합적 복지 전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자립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소득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제도가 선순환 안전망 역할을 하여 우리 사회의 잠재력, 경제성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이루어진 서울시의 디딤돌 소득 시범 사업은 K복지의 비전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디딤돌 소득은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첫째, 기본소득 대비 양극화 완화 효과가 큽니다. 둘째, 기준 중위소득 65% 모델로 시행할 때 재정 감당이 가능하고 나아가 전국적으로 확산도 시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수용과 진화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갈 수 있고 취약계층에 더욱 집중하는 모델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1% 저성장의 공포 앞에 서 있습니다. 다시 잘 사는 시대, 다시 성장하는 시대를 열어가려면 가장 먼저 개인의 회복부터 있어야 하겠습니다. 경제성장이 가장 강력한 복지입니다. 디딤돌 소득으로 개인의 성장,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이루는 초석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